안녕하세요. 파인만 과학 부원장 김세인입니다. 오늘은 상일여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분석 영상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지금은 저희가 상일여고의 1학년 중간고사 통합과학 결과 분석 및 향후 시험 대비 전략을 좀 안내해 드릴 거고, 두 번째로 시험 문제 분석을 하고 킬러 문항 그리고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일여고 시험 자체는 중간 난이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일여고는 이제 아무래도 여자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자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되게 지역적이고 엄청 꼼꼼하게 봐야 하는 시험 문제가 그동안 주를 이뤘는데, 올해는 조금 강동 지역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작년부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물리화학은 좀 쉽게 나오고 생명이랑 지구과학에서 변별력을 확보한다. 요 기조가 똑같이 유지된 시험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수가 없어야 되는 시험이었어요. 문항수가 30문제나 됐습니다. 문항수가 좀 이제 약 30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28문제인데 두 문제를 재시험을 본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30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쉬운 문제는 쉽게,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냈다. 즉 물리랑 화학에서는 되게 쉽게 나온 문제들이 주를 이뤘고, 생명이랑 지구과학에서는 학교 프린트 자체가 조금 심화 과정이 들어있는 문제들이었고,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 나오는 변별력을 확보했던 파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에서 실수를 하나라도 하게 되면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었어요. 원래 상일여고는 작년까지는 서술형이 나오는 시험이었는데 올해 서술형이 없고 객관식으로 승부를 보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생명이랑 지구과학에서 난이도 조절용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지날수록 사실 상일여고 시험 문제는 상승합니다. 난이도가 상승해서 일단 작년 기조를 보면 작년에도 첫 시험은 좀 그래도 쉬운 편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까지 점점점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 과학, 1학기 기말 등급 컷, 그러니까 첫 시험, 이번에 본 중간고사랑 다음에 볼 기말고사의 등급 컷이 20점에서 30점 정도가 차이가 났던 시험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이 20, 30점은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인데 상일여고는 30점 만점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면 한 5점에서 10점 정도 평균이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물리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를 기말고사에 대거 출제한다. 여기 중복 범위라고 썼는데 이번에 상일여고 중간고사 범위가 역학적 시스템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간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완전 기본 문제만 나왔습니다. 물리 문제는 심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파트라고 해도 역학 파트이기 때문에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기말고사에 그 파트를 중복 출제하겠다고 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역학적 시스템의 전 범위가 다시 들어간다는 건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 때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고난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난이도가 상승해서 1등급, 2등급의 성적 격차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예상 등급 컷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 교육과정은 5등급 체계로 바뀌었고요. 이 5등급 체계에서 1등급이 10%, 그리고 2등급이 34%니까 사실 요 퍼센트는 9등급 체계에서는 4등급 정도까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이 1, 2등급이었던 거예요. 원래 9등급제에서. 그래서 2등급 초반이 나오는 것까지는 3등급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뒤로는 사실상 조금 대학을 가기 힘든 등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일여고의 고1 통합과학은 1등급 컷이 24점, 30점 만점 기준으로 24점이고 2등급 컷이 21점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15점에서 18점 중반으로 예상이 돼요. 아마 기말고사는 이 평균이 5점에서 10점 사이로 더 떨어질 것이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못 볼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재원생 친구들은 다 1등급 컷에 들어간 상태고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2등급 컷에 맞춰서 들어가 있다 하면 올릴 수 있는 건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확정이 돼야 수행평가까지 합쳐서 등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고사를 조금 못 봤더라도 기말고사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험 난이도를 좀 보시면 킬러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시중 교재랑 자체 교재를 꼼꼼히 풀면 다 맞출 수 있는 유형 문제였다. 신유형이 없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물리 문제의 유형의 다양성, 즉 기본 문제, 물리 문제가 총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7문제가 다 기본 문제의 유형 문제들로 쫙쫙쫙쫙쫙 깔렸었다. 그리고 생명지구의 고난도 배치. 학교 프린트가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되게 지역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학교 프린트 안에 있는 심화 개념들, 통합과학에서의 생명 파트긴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생명과학이랑 연계되는 파트들이 있었거든요. 그 파트의 내용들이 들어갔다. 즉, 심화 개념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시험 범위의 양이 방대했다. 물화생지가 다 7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파트를 골고루 7문항씩 냈기 때문에 한 파트만 몰아서 공부했다면 사실상 이제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상일여고 시험 문제가 2문제가 오류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생명과학 파트였는데 이제 RNA 파트여서 그게 사실 유전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이랑 연계가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 파트를 이제 조금 수준 높게 만들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재시험을 하나 봤고, 그리고 물리 문제. 아까 물리 문제 유형의 다양성이라고 했는데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문제에서 높이가 이제 문제가 조금 됐던 거죠. 그래서 시험 전에 그 문제를 이제 학교에서 알고는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 자체가 사실 그 높이가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4분 남은 상태에서 이제 문항 수정을 그제서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반발들이 조금 있어서 그 문제까지 2문제를 재시험을 봐서 사실상 28문제지만 2문제 재시험을 해서 총 30문제인 시험이었고 앞에 여기서 맞췄던 문제지만 아이들이 재시험을 보고 틀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갑자기의 변동들이 아이들에게 좀 혼돈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등급 판별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21번에 자유낙하 포물선 운동이 들어있던 문제였습니다. 물리 파트고요. 자유낙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의 원리랑 차이점을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을 맞춰서 공식을 대입하고 계산까지 해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아마 기말고사 때도 이 문제가 킬러로 나올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자, 핵심 개념으로는 역학 공식의 명확한 특성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조건에 맞는 공식을 너가 쓸 수 있느냐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결 전략으로는 자유낙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의 연직 아래 방향의 힘의 정의, 즉 우리는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공식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가 거의 저희가 자체 교재 유사 유형이고요. 거의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A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고 B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면 계산도 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문제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문제는 기출과 거의 흡사한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자유낙하 운동의 포물선 운동의 아래 방향 힘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얘는 이동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에 따른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공식들을 알 수 있어야 풀 수 있었다. 그리고 얘네가 이 P점에서 충돌한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얘가 떨어지고 떨어질 때 P점에서 충돌을 했을 때 이때의 시간이 언제고 이때 얼마큼 떨어졌느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얘가 이 P점의 높이를 구하고 이 A가 P점까지의
얼마나 이동했는지 이동 거리를 구하는, 그래서 물리 단원에서 정확한 역학 개념의 이해랑 공시감기 그리고 유형까지 알고 있어야 됐던 거고, 배점이 1.3점이다 했는데 30점 만점 시험에서 배점이 1.3점인 시험이 제일 높은 점수였다. 이제 0.7점, 0.9점, 1점, 1.1점, 1.2점, 1.3점까지 배점이 되게 다양했는데 요 문항의 배점이 최고점인 1.3점을 갖고 있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기말고사는 범위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기말고사의 범위는 일단 1단원 과학의 기초, 2단원 정기적 성질, 2단원 안에 들어있는 소단원이죠. 여기가 반도체가 나오는 파트고요. 3단원의 지구 시스템,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이 누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생명 시스템, 유전 파트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초가 새로 신설된 과정이다 보니까 이 파트랑 지구 시스템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한다. 지구 시스템에서는 판이 나옵니다. 판이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그 경계에서 어떤 지형이 생기고 그게 어떤 지역인지까지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알프스 산맥이 어떤 경계에서 생긴 지형인지까지 외워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문제. 역학적 시스템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역학적 시스템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이 특히 더 계산 문제들을 어려워하는데 여기 파트는 심화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물리에 가게 되면 이 역학 파트가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개념으로 응용만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심화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난이도가 증가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1단원 과학의 기초가 다른 학교들은 다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1단원이잖아요. 근데 상헬여고가 이 과학의 기초 파트를 기말 범위로 뺐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학교가 저 1단원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었고 기출문제들이 이제 쏟아지는 단원이에요. 왜냐하면 새로 신설된 단원이기 때문에 원래 없던 단원이라 기출 유형들이 없었는데 기출문제들이 이제 생겼을 때 확인을 해본 결과 아이들이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의 기초 단원이랑 유전 파트인 생명 그리고 역학의 심화까지 난이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파인만에서의 학습 전략은 우선 개념을 완성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난이도가 증가하는 시험은 기초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워진다고 어려운 문제를 무작정 풀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기가 탄탄해야 응용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탄탄한 개념 학습이 필수다. 그리고 기출 분석이 필요해요. 과거에 출제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학교가 원하는 시험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가? 상일여고는 정말 생명 선생님이 되게 심화 개념까지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개념들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실전 연습. 물리 파트에서의 문제는 풀어내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문제를 10분 동안 끙끙댔어.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냈다. 이게 중요한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한 문제를 3분 안에 풀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이 풀어보고 시간 단축을 해야지만 이 물리 파트에서의 승산이 있다. 차라리 내가 진짜 물리 파트를 풀어봤는데 한 문제 푸는데 막 10분, 20분 걸린다면 물리 파트를 버리고 다른 파트에다가 더 시간을 쏟는 게 오히려 학습이 조금 더 힘든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중간고사를 점검하는 거를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특히 역학 파트가 누적이기 때문에 꼭 역학 파트는 다시 틀린 문제를 학교 시험 문제 꼭 풀어보고 자기가 어디서 부족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물화생지가 다 나왔던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파트가 어디고 내가 못하는 파트가 어딘지를 알아야 스스로의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목표. 내가 만점을 목표로 해야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서울대에 가까운 학교를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기말고사 목표를 100점으로 잡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학습.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파트, 내가 잘하는 파트를 찾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학 파트를 내가 정말 못한다. 그러면 지구과학은 달달달달 외우면 풀 수 있어요.
지구과학은 심화 문제를 낼 수가 없는 파트예요. 만약에 심화 문제가 나온다면 G1 수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과학도 어려워질 건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려운 파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과학은 기본기가 탄탄한지,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도를 읽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물리를 못하겠으면 지구와 생명 파트, 그리고 과학의 기초도 사실 암기예요. 그래서 그 기초 파트에 나오는 단위 환산 연습들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근데 나는 물리를 잘해. 내가 너무 물리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심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럼 시간 단축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런 전략적 학습까지가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학생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지금 중간고사 분석을 통해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파인만 과학과 부원장 김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